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6일 정오입니다. 우리 국민 총살 사건은 김정은의 악마성은 여전하죠. 그러나 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월북자로 몰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물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정은이가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또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은 김정은을 계몽군주에 비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하명 집행소냐 아니면 김정은의 사과를 대독하는 사람이냐 라고 비판을 하고 나왔는데, 이번 사건은 이제 문재인 이 정권이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데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대신에 오로지 김정은의 명예와 김정은의 심기를 경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에서 대한민국 편이 아닌 것은 확실한데 이제는 김정은 편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직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선거를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독재로 치닫는다 해도 선거는 있어야 합니다. 선거 때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때까지 여론을 반전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이 흥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화를 내야 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며칠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악마성과 문재인의 반역성 또는 패륜성이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 살인자 편인가 피살자 편인가, 중립은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중립하려고 합니다. 그 중립은 김정은 편이란 이야기고 살인자 편이란 이야기고 악의 편이란 이야기가 되죠. 1. 북한군은 북한 해역에서 표류 중인 한국인을 발견하고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동포를 짐승처럼 대한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 민족끼리를 외칩니다. 이런 자들과 민족 공조하겠다는 자는 민족 반역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2. 북한군은 비무장 한국인을 재판 절차 없이 사살하였습니다. 전투 중에 무장한 적을 사살하듯이 했습니다. 전투 중에는 재판 없이 사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오늘의 남북 상황을 전쟁 상태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인 한국인이라면 비무장해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아놓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종전을 선언해가지고 국군과 국민의 경계심을 해체하려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김정은을 위한 무장해제, 즉 이적 목적이 의심됩니다. 이번 사건은 김정은 정권의 악마성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반역성을 동시에 폭로하였습니다. 3. 북한군은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에 일체 알리지 않았습니다. 표류자가 중국인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분고분한 문재인 정권조차 그들은 적으로 간주하며 또는 부하로 간주하며 9.19 군사합의 따위는 휴지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직통전화를 사용, 김정은에게 연락하는 등 긴급 구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무슨 행동으로도 세월호 승선자를 살릴 수 없었지만은 문재인과 국군은 부지런하기만 했어도 표류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군의 날에 국민 총살 사건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언급하지도 않고 평화만 외쳤습니다. 적에 대한 분노가 없으니 국민 생명에 대한 존중심도 없습니다. 국민 보호자가 아니라 김정은 심기 경호원입니다.
대통령이 이러니 정권이 나서서 김정은이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했다고 감격하여 야만적 범행을 덮어줄 기세입니다. 5. 방역을 위하여는 비무장한 동포라도 사살할 수 있다는 반문명적 정권과 민족 공조하겠다는 자가 문명 파괴자고 민족 반역자입니다. 6.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보복을 해야 합니다. 보복 수단은 많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정권의 재산 압류, 국민 사살 책임자에 대한 무력 응징,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 등등 많습니다. 수단이 많아요. 7. 지금은 분노할 때입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김정은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 살인자 편인가 피살자 편인가, 중립은 없습니다. 어제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국제인권단체의 분노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중에 아주 유명한 휴먼 라이츠 워치 브래드 아담스 아시아 지부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에 달한다. 만약 북한 방식이 맞다면 수천만 명을 죽여야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반인륜적인 행동이며 납득할 수 없는 접근법이다. 또 북한 인권운동가 수잔 숄티시는 코로나와 이번 사태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가 하는 행태다. 코로나에 걸리면 그냥 죽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것이다.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북한 내 인권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국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북한 인권 단합을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태도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남한 인권 문제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북한 주민은 우리 동포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북한 주민에게 가해지는 천인공노할 인권 단합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눈을 감고 애써 김정은을 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북한 정권도 만만하게 보고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잡아가서 죽이고 고문하고 해도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 보복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 일은, 스칼라투 씨는 이번 일은 북한이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한국인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식으로 보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식으로. 눈에는 누, 이에는 입니다. 저런 악마 집단에는 그것만이 통합니다. 절대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만이 통합니다. 감사합니다.